네, 뭐 요즘에 현명한 소비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소비를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소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장님도 어떻게 주식 네. 때문에 명품을 좀 사시니까 어떤가요? 주식 때문에 산 건 아니고요. 집사람 때문에 제가 사주죠. 아, 그렇군요. 저는 거의 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유럽에서 오래 살았는데 네. 옷을 20년 동안 산 게 한두 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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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이는 못 삽니다만 뭐 현명한 소비는 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토론이 너무 길고 오늘 일단 시장이 불을 뿜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실 분 인포스닥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상당히 뭐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뭐 상당히 좀 기대했던 모양새가 뭐 나왔습니다. 오늘 관련된 뭐 간략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소비 지표가 일단 물가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금리의 하락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원래 이제 기본적인 논리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달러가 꺾이기 시작하면 원달러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말려 올라가는 저 데칼코마니의 모습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게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지 않는다면 뭐 완만한 상세가 이어지겠구나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 금리까지 작용하면서 미국제 10년물이 4%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일단 그동안 숏을 쳤던 사람들에게는 뭐 정말 공포의 하루. 그래서 나스닥이 7% 올라간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번도 꺾임 없이 계속 밀려 올라갔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대부분의 종목군들, 특히 기술주 영역의 종목군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숏스퀴즈가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뭐 비슷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물가와 관련된 그 상승률만 봤을 때 우리가 나스닥 추종을 잘하는데 나스닥이 7%인데 왜 우리는 3%밖에 안 되냐라고 이제 불만 섞인 뭐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종목별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도 그동안 과대 낙폭이 있었던 그다음에 뭐 대체 잔고가 좀 많이 늘었던 그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일단 숨쉴 공간을 좀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의 반등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중심으로 보면 20주선 중심으로 계속 늘려왔던 작년 여름부터 그것도 장기적으로 늘려왔던 장기 하락 추세선인데 뭐 물론 다음 주 다다음 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하락 추세선을 일단은 돌파한 것 그다음에 9월 달에 10% 이상의 조정을 코스피는 일단 돌파한 것, 뭐 코스닥은 물론 부족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신호들은 나름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이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주식은 원래 이렇게 많이 날뛰는 게 뭐 정상적이진 않지만 이런 건 자주 있는 건데 네. 진짜 뭐 환율이 뭐 100 몇십 원 떨어졌잖아요. 이제 며칠 만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 환율이 움직였다라고 보긴 어렵죠. 달러가 일단 약세로 돌아선 것이 가장 그 중요한 흐름인데 그럼 달러는 왜 약세로 돌아섰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환율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원달러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근데 위안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고요. 유로달러가 바닥에서 조금 많이 올라온 것이 보여주는데 전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유로달러. 그러니까 유로화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탄탄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결제 통화의 50%가 달러, 30%가 유로인데 유로가 밀리지 않는 것이 달러 약세를 더 촉발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도 여전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이슈이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점점 코로나를 열어갈 것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지만 예전처럼 전면 봉쇄도 물론 하되 그렇게 전 국토를 다 전면 봉쇄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고 서서히 조금 완화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백신이 좀 더 양적으로 잘 확보된다면 뭐 속도를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위안화도 이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원달러의 가속도를 보친 거기다가 외국인 매수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상수지 측면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적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원화를 약세로 보이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원빅 이상의 그런 원빅이라고 하기 그렇고 뭐 이제 그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진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이제 떨어지 4%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미국의 속도가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어찌 보면 설레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요소 자체가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증시로 봤을 때도 코스피의 반등폭이 미국보다 커 보이고요. 상해나 홍콩보다 커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강했던 유로 주식과 코스피가 강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번에 환율 효과를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우리가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환율이 오늘 이렇게 빠지는 게 뭐 14년 만에 이 정도 하루 만에 하락폭은 제일 크다고. 40원 넘었잖아요, 그죠? 네. 장중에 1,313원대까지 뭐 저도 본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그 적자폭이 뭐 우리 수출 관련된 적자폭도 좀 줄어들었다는 점. 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일부 이제 뭐 그 우리나라에서 해외 쪽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뭐 국내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 해외 쪽에 투자 비중을 조금 약간 자제하는 공고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쪽도 좀 흘러 같이 나왔어요, 뉴스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 아마 3프로에서 제가 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하셨다가 네. 그 해외 투자도 이제 서서히 국내로 조금 가져오시는 네. 뭐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익 실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로 좀 환입하는 그런 물량도 일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야 환율 부분은 사실은 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는 게 만만하지 않고 여전히 시장은 뭐 강달러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빠져버리면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대응을 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뭐 하루만 놓고 보기에는 어쨌든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오면서 나왔고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 사실은 뭐 컨셉을 따지자면 쇼커버의 날이 아닌가. 이 급등에 대한 이슈가 그렇죠.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쇼커버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와 관련된 공매도가 컸던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는 건데요. 뭐 좀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항상 오면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 마켓맵을 보시면 네. 뻘겋다 못해서 이제 완전히 시뻘겋네요. 빨간색.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진한 노란색만 있어도 뭐 비교적 강한 수익률 3% 이상의 수익률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거의 뭐 15% 이상의 급등을 나타냈다라는 것이거든요. 전부 카카오 그룹주, 네이버, 그 다음에 이쪽에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급등한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급등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쇼스퀴즈 성격도 일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별로였지만 신작 기대감이 더해진 데다가 아무래도 강한 어떤 매수세가 시장을 자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종목군들은 뭐 그동안 굉장히 강한 시장의 매도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 여건에 금리 여건까지 가세했을 때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도 오늘 뭐 10% 못 오르면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 많았는데 뭐 국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도 고점 대비해서는 뭐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니까 그런 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주간 단위로 한번 좀 볼까요? 네, 조금 전에 네. 그 오른쪽에 있었던 그 보라색 걔는 뭐였나요? 딱 있었는데 걔는 상한가인가요? 뭔가요? 예, 상한가입니다.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색깔로만 보면 정말로 너무 빨개서 눈이 아플 정도의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보인 것이 특징이죠. 근데 주간으로 보시면 지금 코스피 200란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네. 카카오페이의 주간 수익률이 지금 뭐 40%가 넘고요. 카카오뱅크, 거의. 그다음에 이제 뭐 영풍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이슈가 뭐 있다고도 봐야 되겠지만 카카오 이런 카카오 계열 종목군들의 반등에 선두에 섰고 오늘 신고가에 들어간 CS윈드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고요. 크래프톤, NC소프트, LG 디스플레이,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하이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군들을 좀 보면 드러나는 특징은 그동안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낙폭이 있었는데 뭐 기술주만큼은 아니지만 부족했던 그 IT 부품주들의 약진이 되고 나타났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두 종목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카카오페이는 하락하면서 대차 잔고가 대거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청산된다면 뭐 단기적인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문제는 펀더멘탈이 정말로 개선된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급하게 저점에서는 올라왔지만 고점에서 떨어진 걸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이 정도의 회복으로도 정말 뭐 저점에서 용기를 가지고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 아직 뭐 만족할 만한 그런 반등의 에너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좀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락하면서 대차 잔고가 증가했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대차 잔고 자체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기간이 작기 때문에 기간을 더 늘리면 또 달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급락세에서는 대차 잔고가 오히려 좀 청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뭐 일부 외신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중국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이번 그 소비 시즌에 조금 회복되는 모습, 세트가 좀 판매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최근에 하락을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냈던,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될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했던 이런 LCD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씩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징은 낙폭과대주의 반전, 그 다음에 IT 부품의 선전,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밖에 보이지 않았던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는 IT 부품주들, 그 다음에 IT 장비주들, 그 다음에 낙폭과대 플랫폼 종목들, 게임주들, 이런 것들도 서서히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바래왔던 시장의 온기가 조금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거를 보면은 그 LG 디스플레이 상승이 조금 더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나요? 카카오페이는 아무래도 숏 스퀴즈 청산이 많을 텐데 LG 디스플레이는 대차도 없는데도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꼭 이제 둘 중에서 굳이 구분해 보자면 그게 약간 건강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만 뭐 둘 다 업황이라든지 주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뭐 둘 중에 꼭 누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어떤 수급 여건만으로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뭐 대차 잔고나 공매도는 또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언제든지 다시 또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수급 여건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조금 나아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오늘 상대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은 뭐 전방 산업이나 산업 자체에 대한 뷰는 별로 좋지 못한 회사들이 많죠. 그렇죠. 물론 이제 낙폭 과대가 더 많이 됐다는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아직은 있습니다. 업황이 좋아지면서 뭐 대자잔고가 줄어들 청산되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면 너무나 금상첨화인데 네. 아직까지는 그 관련된 종목에 대한 업황들이 그렇게 썩 좋은 종목들이 아니라는 인식이 아직은 좀 있는 상태여서 언제인지 또 오늘과 같은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들도 사실 좀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시장이 네. 지금 약간씩 또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는 지금 당장만 보기보다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를 보면 그러면 지금이나 다음 분기 정도가 바닥인가에 대한 베팅도 조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네. 이제 뭐 시장의 일부 자금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최근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라든지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약간의 매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바닥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눌릴 수도 있는데 다음 분기 정도에 만약에 바닥이라면 지금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매수는 저는 뭐 크게는 세 갈래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업황이 좋아서 아니면 한국 주식이 정말 싸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첫 번째라고 네. 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환율 돌고 금리 도니까 그 쇼스퀴즈가 나타나는 것, 공매도 청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나는 지금 EM 쪽에서 채권은 팔고 주식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ETF 쪽에서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그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미국의 텍사스 펀드의 비중 조절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뭐 일부 유입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EM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서 한국 주식을 사고자 하는 그런 물량들도 일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사야 될 것은 뭐 패시브 형태로 들어올 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히려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쉬는 구간이 생기면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로 좀 매기가 확산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여전히 좀 가지게 하는, 다만 이제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최근에 있었는데 다음 주를 기점으로 이제 실적도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실적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는 철저히 수급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어디쯤에서 나올지에 대한 베팅 자체가 좀 더 종목군들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최저점 대비 한 330포인트 정도 올랐고 2,500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제 다 궁금한 게 사실 이거겠죠. 이게 베어마켓 랠리냐 아니면은 진짜 이제 추세가 반전된 것인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아직까지 추세 반전을 논하기에는 조금은 이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가 고점이냐, 다음 주부터 당장 꺾여 내려갈 거냐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환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옆으로 뭐 쉬어가거나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는 뭐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 드라이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그리고 외국인 매수, 이 두 가지가 기본 베이스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는 뭐 한 달 전부터 기본적으로 반등하면 좀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줄여야 되는 포인트가 2,400이냐 2,500이냐 2,600이냐를 먼저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저항선 부근에서 밀리거나 말씀드렸던 환율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하는 지점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일단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 달까지 급하게 하락하고 10월 달에 옆으로 누운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해서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승의 무조건 근거는 기본적으로 환율과 외국인 이 두 가지를 빼면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기본적인 논리가 꺾이지 않는다면 일단 반등의 속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반등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도 처음에 반도체만 사다가 2차 전지로 확산. 그래서 종목이 오르고 내리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사는 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사다가 2차 전지로 확산됐고 오늘은 쇼커버 나타나면서 플랫폼이나 IT 부품주들도 들어왔단 말이죠. 물론 오늘 제일 많이 산 건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종목의 이 등락률을 보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점점 등락률이 줄고 있죠. 삼성전자 오늘 4% 올랐지만 시가입니다. 끝난 게. 그런데 IT 부품이나 플랫폼은 오늘 장대 항봉, 장대 거래를 만들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인 등락 국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냐.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사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가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플랫폼이라든지 IT 부품주 중에서 실적 괜찮은 종목군들, 오늘도 뭐 리포트 나오면서 뭐 대덕전자, 심텍, 뭐 그다음에 오늘 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뭐 PSK 이런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에게는 저는 뭐 단기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주도 업종이라는 게 항상 바뀔 수가 있고 수급도 이제 모멘텀이 되는데 사실 밸류에이션보다 또 이제 수급이 장악을 하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장이 또 될 때가 그렇죠. 무서운 거잖아요. 네. 그게 상방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빠져 있던 그 업황 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니까 약간 좀 올라가면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네. 어쨌든 오늘의 핵심은 쇼커버였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수급적인 어떤 영향력이 오늘 가장 큰 시장의 급등을 나타냈던 핵심이었다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섹터별로 조금 이제 순환매 내지는 확산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반도체를 여전히 사고 있지만 많이 안 샀던 섹터 쪽으로 올라가면서 뭐 플랫폼이라든지 IT 부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쪽을 많이 사고는 있지만 뭐 그게 이제 약간 힘이 좀 발해지면서 확산세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의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조금 주가들이 너무 또 올랐으니까 다음 주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연장에서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뭐 이번 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한 달만 놓고 보면 아시아 쪽에서 한국 증시가 1등이란 말이에요.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상승 퍼센테이지로 보면 월등하게 1등이거든요. 근데 인도 시장도 사실은 외국 자금도 되게 많이 들어갔고 그런 것들은 강도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뭐 비유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 외국인 매수 용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코스닥 종목군들로 퍼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요. 종합 주가 지수는 어쨌든 9월 이 고점을 넘어선 그러니까 9월 달의 하락을 다 되돌린 모습이죠. 코스닥은 여전히 아직도 9월 달 하락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이게 지금 시작점이 9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9월 달의 하락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누적 거래를 보시면 지금 매도 금액이 계속 줄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들어오는 날 나가는 날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서 유가증권 시장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줄지 않았지만 자 유가증권 시장도 보시면 이런 때는 분명히 외국인들의 등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줄이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확산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물론 동일한 그림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도 뭐 아무 종목이나 다 오른다 이렇게 보긴 뭐 어렵겠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그동안 뭐 주가가 고점에서 많이 밀린 종목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실적이 괜찮다고 했고 내년도 전망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린 종목군들은 뭐 IT 부품이나 장비 종목뿐만 아니라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매수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오늘 매수한 종목군들을 살펴봤더니 뭐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부분. 네. 그러니까 위메이드의 반등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잖아요. 일단 코인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는 코인 때문에 한번 주가가 박살이 났다가 오히려 그런 요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를 과연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을 좀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 있는 종목군들은 연속성, 강도, 그다음에 뭐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이제 네. 주식을 위해서 게임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뭐 새로운 게임이 나왔나요? 왜냐면 진짜 뭐 크래프톤,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엄청 올랐네요 보니까 여기. 네. 뭐 최근에 특별한 게임은 별로 없었죠. 뭐 네. 그래서 뭐 어제도 이제 제가 방송 중에 잠깐 얘기했던 그 펄어비스 쪽은 이제 너무 연기된 부분 때문에 어제는 펄어비스가 거의 8% 이상 급락을 네. 해서 오호.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에서 이제 뭐 그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이제 구글 쪽에 보면 매출 2위 정도 올라오는 게임이 하나가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오. 평점도 괜찮아서 그 게임은 이제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만. 아직 못하셨나요? 아하, 예, 근데 네. 그게 큰 회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일부 창투사가 이제 관계주로 이제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그런 게임들 말고는 큰 게임들이 대부분 좀 안 나와서요. 아 그러니까 이제 큰 네. 상장사에서 만든 게임이 아니고 네네네. 뭔가 좀 이제 언더그라운드 게임. 네네. 근데 이제 의외로 그 게임이 되게 매출 구글에서 아마 2위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현재 어제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관련주가 뭐다 이렇게 시장에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뭐 하여튼 게임 관련해서는 큰 게임주들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고 말씀 주셨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네위즈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치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크랩톤이나 이런 쪽이 좀 보이는 쪽 말고는 NC는 그래도 오늘 좀 괜찮았잖아요. 일단 실적 네네.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들에 있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드릴 텐데 일단 G스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게임 대전인 G스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졌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매년 11월 달에 게임사들에게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도 일부 뭐 작용한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 네. 그래서 역시 이렇게 뭔가 어려울 때는 그래도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강하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도 어차피 불안 요소가 아주 없는 시장은 아니니까 게임주 내에서 또 현금도 좀 충분히 있고 뭐 개발 여력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욕을 먹고 뭐 이 게임이 뭐 예전 같지 않다 정말 뭐 사고를 우렸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금을 계속 버는 그런 게임이 있다면 그래도 그런 게임들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 라는 평가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게임들이 뭐 상승 추세를 정말 나타낼 것인지는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고 NC는 지금 T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TL이라고 하는 게임의 그 기대감을 엄청나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우리가 만든 기본적인 MMORPG랑 비슷해 보이지만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고 그래서 카니발라이제이션 간섭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어저께 그 IR에서 막 쏟아내던데 뭐 확인해 봐야죠. 근데 그건 우리가 미리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의 반등은 우리가 낮춰놓은 눈높이보다는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점. 그다음에 현금이 있는 종목이고 현금 창출이 그렇게 욕먹는 게임이지만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정도가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작의 모멘텀은 많이 확실히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따로 게임 안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뭐 체스라는 걸 뭐 게임이라고 좀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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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혹시 뭐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아 종목이 아니라 업종들. 네. 오늘 좀 볼만한 그 업종들. 오늘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별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장 초반에 태광이나 성광배드 같은 종목이 약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올해 별로 그렇게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낙폭거대주가 급등하는 날 뭐 일시적인 뭐 호흡 조절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시간 가니까 다시 또 살아나면서 시장 수익률 정도 혹은 시장 수익을 약간 밑도는 정도로 플러스로 돌아선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뭔가 느낌이 쎄한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건 뭐 하락의 이유도 좀 분명히 있어 보이고 하락의 에너지를 실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이건 조금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첫 번째 롯데그룹입니다. 롯데건설이 그때 유상증자도 하고 그 다음에 금전대여도 꽤 많이 했는데 추가로 3천억 빌리고 1천억을 또 빌리면서 롯데 지주와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롯데그룹 하면 뭐 답답한 기업,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변화 없는 기업, 그렇지만 현금 많은 기업,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롯데케미칼 지금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2차 전지도 투자해야 되고 기존의 화학산업의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롯데 정밀화학과 더불어 수소산업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조달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오늘 롯데 지주는 거래도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주가도 크게 내리는 모습. 그래서 롯데그룹이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롯데건설과 악화되는 신용등급 때문에 뭔가 부담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뭔가 취약점이 있는 현재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금리도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ABCP 금리는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가 여전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신용등급 하향이 올해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 그렇게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종목군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많이 실렸네요, 그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실리면서 급락했고 이미 1차적으로 급락을 하고 반등 시도하다가 또 오늘 거래가 급등하면서 급락한 것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확실히 시장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저렇게 거래량은 수반에서 떨어지면 사실 엄청 나쁜 시그널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렇죠. 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갖다가 이제 해석해 본다고 예. 해도 절대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여름까지만 해도 계속 신고가라면서 잘 버티다가 뭐 9월달 급락해서 이제 시장과 동반하는 모습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렸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금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뭐 흥국생명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도 이제 고점에서 쭉 밀리는 그런 양상. 그런데 여기도 이제 가속도가 붙고 에너지는 붙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비교적 견조했던 이런 보험주들이 처음에 이제 생보 쪽에서 뭔가 터진다. 생보 쪽에 뭐 구조적으로 안 좋은 문제도 있고 IFRS 17으로 가면서 뭐 바뀌는 문제 등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문제 생겼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실적도 괜찮다고 했고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탑픽으로 뽑고 있는 현대해상이 거래를 실으면서 조금씩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어떤 문제에 노출돼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한 시장에도 약세를 보이는 종목은 우리가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봐서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뭐 시장에 워낙 좋은 종목이 많아서 혹시 이런 종목을 못 보셨다면 한번 참고는 해보시라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뭐 롯데그룹은 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때문에 뭐 해외 미국 법인이 인수를 하는 주체가 되긴 하지만 이 계열사들의 뭐 자금 조달 이슈가 있으니까 좀 그 부분은 잘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좀 저희들 봐야 될 뭐 섹터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오늘 너무 장이 좋아서 네.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조금 저희가 봐야 될 섹터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뭐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섹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지수는 다음 주에는 조금 뭐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다만 뭐 쉬어가는 모습이 예전처럼 뭐 조정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하게 막 이렇게 뭐 하루는 올랐다가 내리는 그런 뭐 양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 두 가지. 환율과 외국인 매수만 안정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섹터 측면에서는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건 일단 빈살만 때문에 올랐던 종목군들은 다음 주에 정말 온다면 그러면 이게 모멘텀의 끝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또 종목군들이 갈라져서 정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군들과 그렇지 않은 테마주들이 갈라지는 것인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일에 오는 거죠, 그죠? 네, 17일이라고 네. 이제 예정은 되어 있고요. 일단 뭐
어느 호텔에 묵는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더라고요. 예. 오지 않는다면 정말 뭐 이건 큰일 날 대통령실에서는 또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네. 그런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400개 빌린 거 아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 못 해봐가지고. 근데 뭐 이 정도까지 뉴스가 나오고 이 정도까지 시장에서 많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정말로 안 온다면 일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해당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빈살만이 온다면 저는 주목할 거리가 두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스타를 하는 구간에 온단 말이죠. 근데 빈살만이 전 세계에서 지금 주식 모은 것들이 물론 빈살만이 산 건 아니고 사우디 국부 펀드가 샀는데 게임주들을 대거 샀단 말이죠. 그래서 블리자드도 샀고요. 국내 NC소프트도 샀고요. 여러 종목들을 샀는데 왜 하필이면 오는 날이 공교롭게 지스타가 열리는 날이지? 그럼 뭐 부산까지 정말 내려갈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와서 정말로 네옴시티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뭐 더라인 뭐 헥사곤 뭐 옥사곤인가요? 그 옥사곤 트로제나 이런 것들을 각각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의 두바이와는 다른 걸 만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뭔가 첨단의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뭐 게임이라고 하는 게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도박도 안 되는 나라, 술도 못 먹는 나라, 뭐 그런 나라다 보니까 뭐 즐길 거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게임을 어떻게 콘텐츠로 녹여내느냐가 한 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네이버가 지금 1784를 글로벌리하게 팔고 싶어 하거든요. 어떤 걸요? 그 네이버 1784라고 하는 게 네이버 제2사옥의 그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로컬 5G를 축으로 해서 로봇이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이걸 지금 엄청 팔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와서 뭐 네이버에도 한번 슬쩍 방문해 보고 이런 흐름을 만약에 보인다면 이게 또 종목군들의 뭐 흐름이 바뀌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빈살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 너무 설레발 칠 수는 없지만 빈살만이 와서 어디를 주로 방문하고 다니는지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그동안 이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빈살만이 정말 온다면 빈살만의 행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실물 지표가 다음 주에 대거 발표가 되는 상황인데 이미 뭐 지나간 지표니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실물 지표를 보면 다음 주에 있을 LPR 결정에서 중국이 뭔가 부양에 좀 더 힘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잠시 또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 위안화를 약세로 만들 수도 있는 요인이어서 잘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중국도 시황제가 등극한 이후에 내년 3월 달까지 전인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경제가 다 망가져 버리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무언가 좀 강한 의지 부양의 의지를 내놓을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우리 금통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속도 조절을 하는데 우리도 빅스텝 가야 돼? 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미리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 LPR 저거는 그 중국 금리인가요? 네,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단기 금리입니다. 네, 뭐 일정 조정까지 여러 가지로 뭐 꼼꼼하게도 챙겨주셔가지고 오늘 충분히 좋은 내용을 또 전달드린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시황 해주신 분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정효 전문위원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